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우클릭 발언을 한 게 정확히 지금 40일이 됐는데 네. 이 대표 기업 성장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면서 성장론을 내세우고 또 기존의 민주당 입장을 뒤엎는 우클릭 행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그 성과가 있었을지 저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를 반도체법에서 제외하겠다,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서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반발 등에 부딪히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이 논의 자체를 후퇴했고요. 결국에는 이 예외 조항 적용하는 것 자체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는 이재명 대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또 상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도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가 더 세진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려고 한다 이런 기류까지도 지금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완화 이것도 뭐 해주겠다고 하다가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고 세율 인하, 대주주 할증 폐지 고수하면서 여당과 지금 평행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경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야당의 추경안에 자체 추경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형식을 살짝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겠다는 부분. 사실상 목소리를 냈다가 비판 여론 들어서니까 살짝 바꾸고 다시 또 목소리 냈다가 비판 여론 들어서니까 또 바꾸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장은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런 지적들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명 이제 우클릭 행보다 해서 이전에 냈던 그런 법안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그런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또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반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민들의 물가 경제 팍팍하고 여러 가지 네. 여론이 있자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법안을 만든다거나 이걸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네. 당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금방 다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거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좀 받아들일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스로 중도 보수다 나는 이런 주장도 해놨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정체성을 결국에는 의심받는 사태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자 이런 구상을 내놓으면서 네. 기업 발전시켜서 일부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거냐 이런 비판에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상은 옛 소련의 전철을 밟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반박, 지금 발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과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한 5년 전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이재웅 전 회장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또 회사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30%를 국민들께 국가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타다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 뭐 엔비디아 만들어서 30%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었나 봅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예, 사실
민주당이 타다금지법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플랫폼 기업들을 포괄 규제하는 온풀법도 추진을 하다가 좌초가 된 적이 있었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역대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을 3번째 또 추진을 하면서 좀 기업들을 규제 지옥에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중도 보수라는 것의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득권 정당이라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52시간제 유연화를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양대 노총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귀족 노조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서 또 딥시크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술들은 또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52시간제 엄격한 규제도 받고 상속세도 60%까지 이제 대주주 할증까지 하면 내야 되고 법인세도 OECD 평균조차 맞춰주지 않는 정당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10배거든요. 네.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공상과학적인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좀 경제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련 전철을 밟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죠. 여당의 윤희숙, 유승민 두 전 의원도 이 비판 대열에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30%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겠느냐 이런 지적 내놨고요. 윤희숙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 하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도 거짓말이 모국어인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경제 문명 선언까지 하느냐, 공산주의라고 자백해놓고 자백한 것도 모르는 얼치기냐, 이런 강한 비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이제 공통된 비판 지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도 하나 관철시키지 못해놓고 기업을 위한 뭐 중도 보수의 역할, 우클릭의 역할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런 식의 주장, 엔비디아 지분의 일부를 국민에게 의무배당하겠다는 이런 사회주의식 발상을 한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나 보수는 저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요. 제대로 된 진보도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중시한다면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한국형 엔비디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삼성전자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관한 경쟁에 다소 뒤처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삼성전자를 잘 키우면 엔비디아 못지않은 그런 자부심 있는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걸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업계의 수건인 그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이것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귀족 노조, 양대 노총의 요구에 못 이겨서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뒤처진 기술을 따라잡고 한국형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경제 정책의 주장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기자회견까지 열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입니다.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닙니다.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 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마치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어제 하루 오전, 그러니까 오전에만 뭐 4건의 관련 반박글을 올리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거 본색이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참 걱정된다. 저런 목소리들을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만
폭풍처럼 냈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제대로 한글을 이해를 못하고 네. 지금 있는 건가요? 쭉 들었어요. 쭉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직되고 이 내란의 사태까지 이 내란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의 정적이 던지니까 대안 없는 비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입니까? K 엔비디아 같은 거를 그러면은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이 있죠? 그냥 두면 생겨나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정책이란 건 말랑말랑한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는 거지 왜 정책에 이념을 넣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국민에 대한 수익을 주고 국가가 투자하고 미국, 대만, 일본도 다 국가 투자가 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52시간 문제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의대정원 2,000명 하듯이 단박에 52시간 합시다. 내가 대표하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사회가 딱 정리가 됩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계 과정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니까 52시간 넣어서 당내에서 수기를 거쳐서 반발이 있으니까 일단 52시간은 멈추고 반도체 특별법 쪽에 지원금은 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25만 원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노란봉투법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서로 다른 거 아니냐. 네. 정책이란 건 대한민국이 다양한 사람이 삽니다. 기업인만 사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중도만 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적인 사람들이 구성돼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책은 보수의 정책과 진보의 정책이 고루고루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정책을 내면 좌클릭, 어떤 정책을 내면 우클릭. 그러면은 뭐 한 정책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기 대선 시즌이라서 어떤 한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어떤 그냥 화두를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대안 없는 비판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저는 그러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조금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업에 가서는 52시간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자들한테 가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양립 가능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 무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반도체 특례법,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 52시간제 유연화 이런 정책들 다 윤석열 정권에서 3년 내내 추진을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규제혁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기업들의 또 자유로운 창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사사건건 목리를 부리다가 이제 와서 민생을 하자. 대통령이 구속이 되니까 그때 가서야 지금 말을 바꿔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편승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론을 제기하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까요? 이념적으로만 대립해서 잠깐만요. 국가가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이재명 대표가 기업에 가서는 52시간을 주장하고 뭐 또 이렇게 노동계에 가서는 또 반대 얘기를 했다. 그건 뭐냐면 왜 갔겠어요?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정치다. 그렇게 좀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좀 바로잡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1일에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는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놓고 같은 날 양대노총을 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대동하고 갔었죠. 그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옆에 두고 우린 52시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철하겠다. 그러면은 같은 날 한 얘기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해줘야죠.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당론으로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그다음에 기업에 가면 기업의 중심에 대한 정책들을 하겠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하지. 기업 가서 당신들 기업하면 안 되고 노동자 중심으로 가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자,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K 엔비디아를 꺼내 들고 나온 게 일단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임재 변호사님 일단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통과시켜줘야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뭐 삼성전자의 시총 10배가 넘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근무하는 시간을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맞춰놓으면
이런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2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가치 자체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업계의 특성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국의 엔비디아 하면 사실 삼성전자 꼽을 수 있겠죠. 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본다면 삼성전자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사실 그런 기업을 육성하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으로 가려면은 결국 이 주당 52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의견 수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도 곧 만남이 성사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보자면 좀 이야기들을 수렴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